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뭘 배우냐면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먼저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결합이 뭐냐. 자, 보면은 V1부터 Vm이 그러니까 m개의 지금 원소를 선택한 거예요. 벡터 공간 V에서. 그러니까 V는 이제 벡터 공간이야. 9개 공리를 만족하는 벡터 공간에 지금 원소 m개를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실수체 원소 A1부터 AM에 대해서 얘네들의 지금 이제 곱하기 형태. 자, 그러니까 A1 V1 더하기 A2 V2 더하기 쭉 가서 AM VM. 자, 요렇게 생긴 형태를 1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자, 이게 지금 벡터 공간에서 정의되는 곱하기예요. 맞죠? 이 더하기도 벡터 공간에서 정의되는 지금 더하기인 거야. 왜냐면 벡터와 벡터 사이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덧셈하고 그리고 곱이라고 하는 애하고 이렇게 연결지은 요 형태를 1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1차 결합. 당연히 얘는 어디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1차 결합. 이 1차 결합 대상은 다시 어디 들어갈 거냐면 벡터 공간 안에 들어갈 거야. 그죠? 예. 그래서 1차 결합인데, 자, 자, 이제 문제를 봐보면 필수 예제. 자, 17, 마이너스 4,2라고 하는 지금 이 원소가 두 벡터의 1차 결합임을 보이래요. 그러면 2,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벡터랑,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4라고 하는 벡터의 1차 결합이니까 얘가 A1 더하기 B, A2. 자, 요거를 만족하는 A1, A2가 있는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면, 자, 이걸 풀어보면 정석적인 방법은 일단 이게 벡터의 곱,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곱이고, 벡터의 곱이고, 얘가 벡터의 지금 덧셈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랬었냐면, 그 공리 중에서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랬었냐면, 2A1, A1, 마이너스 3A1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더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A2, 마이너스 2A2, 4A2로 자, 이 결과를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였냐면 이 각각의 성분을 더해주는 거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A1 플러스 A2, A1 마이너스 2A2, 마이너스 3A1 플러스 4A2로 정의를 한다. 그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그럼 얘는 얘하고 같은 거니까 결국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성분들이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이 성분들이 같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연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립. 자, 그래서 이걸 구할 때, 자, 2A1 플러스 A2가 17이고요. 그러니까 A1 마이너스 2A2가 마이너스 4를 만족하면서 마이너스 3A1 자, 플러스 4A2가 자, 2가 되게 하는 A1, A2가 있는지 이거를 자, 이제 풀어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물론 이거 두 개 계산해서 나온 A1, A2가 여기 들어갔을 때 2가 나와야 돼. 그래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플러스 2배 해주면 여기 4가 되고요. 2 해주면 여기 34. 두 개 더 해주면은 자, 5A1이 30이 되니까 A1이 6이고요. 자, 6 집어넣어줬을 때 자, A2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5죠, 5. 그죠? 5가 아니라? 5 맞네, 5. 그죠? 5. 자, 이렇게 되면 여기 6 빼기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만족한지 보니까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4, 5, 20이니까 2가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A1, A2는 6하고 5가 된다는 얘기야. 실수 원소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1차 결합을 보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문제 한번 1번하고 2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이 문제 1번은 실수체 원소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결합계수라고 하는 건 알겠죠? 이름을 결합계수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풀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죠? 1, 2번? 그래서 1차 결합 개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 유형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요거. 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다음 거 자, 봅시다. 자, 이제 생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소를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서 자, 원소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원소를 선택했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1차 결합 집합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미의 1차 결합 집합들을 다 모아버린 거, 다 모아놓은 거. 여기서 A1부터 AM은 이제 실수. 그러니까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1차 결합 그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자체를 생성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스팬 V1부터 VM. 자, 요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소들을 가지고 모든 1차 결합들을 1차 결합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 자체를 자, 생성집합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게 공집합의 생성집합은 영집합이다.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애로 생성을 하면 자, 만약에 공집합은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얘로 생성을 하면 0 하나는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생성집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 벡터 공간이에요. 나중에 이게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부분 공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지만 일단 기억을 좀 하세요. 일단은 언급 한번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이 V1부터 VM을 가지고 있는 크기가 최소인 이제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지금 공간, 벡터 공간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그 벡터 공간을 이제 생성 공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나중에 이제 부분 공간 배우면서 정의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거 알겠죠? 네, 일단은 한 번만 그냥 언급을 하고 지금 일단 이 생성 집합 개념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면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생성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의 원소들로 1차 결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모두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성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있는데, 자, 보면은, 필수예제 봐보면, 그러니까 17,-4,2가 그 생성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인지를 한번 보여달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17,-4,-2라고 하는 애가 그 생성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2,1,-3이라고 하는 원소랑 1,-2,4라고 하는 원소의 1차 결합 형태로 얘가 표현이 된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그 생성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두 개로 만들어진 생성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1차 결합을 만족하게는 요 A1, A2가 있다. 그럼 그걸 보여주면 끝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봐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의대로 간다면 얘는 계산이 자 2A1, A1 마이너스 3A1이고 자, 그 다음 얘는 자 A2 마이너스 2A2, 4A2 자 이거를 더하는 개념이니까 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얘는 자 2A1 플러스 A2, 자 A1 마이너스 2A2, 마이너스 3A1 플러스 4A2가 지금 얘를 만족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사실상 이제 연립을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2A1 플러스 A2는 17이면서, 자, A1 마이너스 2A2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마이너스 3A1 플러스 4A2가 자, 이제 2가 되게 하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면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을 이제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다 이제 2배 해줘서 여기에 4A1 플러스 2A2
여기가 2 곱해주면 34.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5니까 이게 A1이 6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2 값이 이제 5가 된다고. 그죠? 예. 요렇게가 만족하는 원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자, 문제. 자, 1번하고 2번을 자, 한번 풀어볼 건데, 자, 그 1번 봐보면, 스팸 부위의 대수적 형태가 뭐냐? 그럼 대수적 형태라고 하는 건 대수적 표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수적 표현은 지금 집합으로 써달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의 집합 형태를 써달라는 얘기인 거고, 기하적은 그럼 이거의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R3 공간에서,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응. 1번? 2번? 1번 풀었어요? 오케이. 그럼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네. 일단 천천히 설명 좀 하면서.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차원 실분 공간에서 이게 1, 2, 3이 주어졌을 때, 그, 이제 스팸 부위의 대수적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스팸 부위 써놓고, 이거를 이제 뭐 A 곱하기 1, 2, 3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죠? A는 실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얘로 만들어지는 모든 원소들을 다 포함하는 집합이니까. 그죠? 근데 걔는 자 이 R3 상으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직선이에요. 그죠? 근데 직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뭐를 지난다? 이게 원소 중에서 반드시 뭐를 지나야 되냐면 0을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그죠? 왜냐면 A에 대해 0을 집어넣었을 때 000이 되니까 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 기하적인 형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이 0을 지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 건데 어쨌든 0을 지난다. 0벡터를 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벡터를 지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얘가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벡터 공간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0벡터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0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른 의미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어떤 원소의 기하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는 벡터 공간이 될 수 있다 없다? 벡터 공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0을 안 지나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기하적으로 통찰력 있게 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부분 공간 다음 시간에 부분 공간 배우면서 좀 더 언급을 해줄 거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1번은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문제는 그러니까 100, 010이 있는데 이게 생성 공간에 속하지 않는 벡터가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100과 지금 010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스팬이 되는 지금 이 형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두 개의 원소에 의해서 이제 스팬이 되는 형태니까 이제 이 식이 어떻게 써질 거냐면 A 곱하기 100 플러스 B 곱하기 이제 010. 자, 그래서 A하고 B는 뭐 실수. 자, 요렇게 표현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잘 봐보면, 자, 이 집합을 좀 더 해석을 한번 해보면, 사실 여기서 좀 더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벡터 덧셈. 자, 그리고 이게 이게 곱. 지금 벡터의 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내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거 자체를 또 바꿀 수도 있죠. 형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얘가 A, 0,0이고 얘가 0,B,0이니까 그리고 더해주는 거니까 얘가 A, B, 0의 집합하고 똑같은 거야. 이 두 개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 B는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소 여기 안에 실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 형태가 아닌 거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몇 번이냐면 1번이라는 얘기예요. 111. 111은 얘가 지금 1이잖아요. 여기는 0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안 들어가는 원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이 생성 원소가 요 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 형태이다. 나머지는 다 이게 0이거든요. 뒤쪽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 집합을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대상을 벡터의 연산으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요.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중에 이 연습을 많이 할 거거든요. 나중에 이 연습을 많이 할 건데 우리가 기저 배울 때 연습 많이 할 건데 어쨌든 요 안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연산으로 바꿔주는 거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이제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1차 독립, 1차 종속 개념인데 여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개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1차 독립과 종속은 마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이름처럼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속이라고 하는 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면 돼. 넓은 범위에서는. 근데 한번 이제 읽어보면 V1부터 Vm까지가 벡터 공간의 원소일 때 얘네들의 1차 결합 형태가 0이라고 하는 건 0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0벡터를 만족하는 그 이제 A1부터 AM까지의 값이 모두 다 0이면 이제 V1부터 Vm은 1차 독립이라고 자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그럼 1차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0이 아닌 원소가 있을 때를 1차 종속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필세지 문제를 봐보면 지금 R3에 두 개 원소 마이너스 2,1,0이라고 하는 원소랑 그 다음에 0,1,2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R3 안에. 자, 그랬을 때 요거 두 개의 1차 결합. 자, 이거의 1차 결합을 했을 때 이게 000이 나오게 하는 AB를 구할 때 이 AB가 결과가
둘 다 0이 될 때, 그럴 때 얘네 둘은 1차 독립이라고 그래요. 왜냐, 이거는 우리가 1차 종속을 의미하면 쉬운 게, 만약에 이게 둘 다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0 자 더하기 뭐 2 곱하기 0 아닌데, 일단 이거 절대 0이 안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000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000이니까 얘를 양쪽에 지금 이만큼을 빼버리면은 이게 1 곱하기 마이너스 2, 1, 0 하고 얘가 지금 0벡터니까 마이너스 2에 0, 1, 2가 같아지게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를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 나눌 수 있죠. 왜냐면 이건 지금 실수니까. 그죠? 이 실수니까 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양쪽에 곱해버리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 벡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종속관계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00이 아니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차 종속이라는 얘기는 한 원소가 다른 원소를 그냥 몇 배를 해가지고 그 벡터 곱을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이거 두 개는 종속관계라고 하는 거고, 독립은 이게 아예 이런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00이 돼버리면 그럼 사실상 얘네 둘은 관련이 없는 애거든요. 000 만드는데 얘네 둘은 아무리 스칼라벨을 하더라도 이제 이 000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1차 종속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 얘네 둘은 만약에 이 00이 나오면 서로 영향을 못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한번 보여볼 건데, 그래서 1차 독립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실제 계산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지금 0이 됐을 때 A, B가 0이냐 확인을 하려면 마이너스 2A1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A 플러스 B 컴마 자, 2B 자, 얘가 000이 돼야 돼요. 지금. 그죠? 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000이 될 때, 자, 근데 보면은 2B가 뭐가 돼야 되고, 지금 0이 돼야 되고, A가 지금 뭐가 돼야 되고, 네, 여기 A가 마이너스 2A가 또 0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A0, B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이 두 개의 원소는 1차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다. 자, 그러면 그 필수예제 2번 문제, 그러니까 3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3개의 원소가 1차 종속인지 독립인지를 한번 판단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그 의미로 한번 의미를 지금 이해했는지.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되죠? 이제, 그래서 1번, 2번, 자, 봐보면, 2번을 봐보면,
근데 1차 종속이에요, 독립이에요, 걔는? 독립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풀었는지 자,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a 곱하기 2, 3, 마이너스 1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1, 2 더하기, 자, 그 다음에 c 곱하기 7, 3,8이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000이 되는지를 000이 되는 A, B, C를 찾아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해가 000밖에 없으면, 이게 0밖에 없으면 1차 독립, 아니면 1차 종속이야. 그죠? 네, 근데 이거를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어떤 형태가 지금 나오냐면 2A 플러스 B 플러스 7C, 3A 마이너스 B 플러스 3C, 마이너스 A, 자, 플러스 2B 플러스 8C. 얘가 000이란 말이죠. 그죠? 네, 요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사실상 이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거야. 연립방 정식. C 어디가? A 마이너스 1? 어디?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 1이구나. 1. 1. 그러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죠? 네. 그래서 7C가 0이면서 3A-B 플러스 3C가 0이면서 A 플러스 2B 플러스 8C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요거 만족해줘야 돼. 근데 우리 연립방정식 옛날 배울 때 이게 지금 식이 3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문자가 3개잖아. 그러면 이거를 2개씩 연립을 했을 때 어쨌든 ABC가 만족하면은 ABC 만족하는 게 하나가 딱 나오면 끝나는 건데 어떤 가능성도 있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식이 3개인데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죠. 계산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 2개씩으로 3개의 변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걔는 뭐가 될 거냐면 무수히 많은 개가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3번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산 과정에서. 그러면 얘네 둘로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A, B, C가 무수히 많은 애를 가질 수밖에 없어. 방정식보다 변수가 더 많으니까. 그죠? 예, 그것도 뭐 사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은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요 두 개씩 계산을 해줘서 좀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B를 없애주는 게 좋으니까 더해주면은 자, 5A 플러스 10C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2배 해주면은 6, 7A, 자, 플러스 2배 해주면 6이니까 6 더해주면은 6 더해주면 얼마야? 14. 14C가 0. 이렇게 되죠. 2개가. 그러면 이거 2개가 지금 어떠냐면 같은 지금 AC야. 무슨 말인지 이 형태가 지금 2개가 같아. 왜냐면 5로 약분해주면 이게 A가 마이너스 2C고요. 자, 요거는 A가 마이너스 2C가 돼. 그 2개 똑같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이거 2개씩 연립을 했을 때 지금 A는 마이너스 2C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를 여기다 딱 집어넣었을 때 식이 3개가 다 똑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은 자, A를 마이너스 2C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게 3. 그러니까 B 플러스 3C는 0.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2C를 여기 딱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C는 0.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도 딱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6C는 0. 야, AB 플러스 마이너스 C죠. 2B 플러스 6C. 6C는 0. 0이고 자, 얘도 다시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2C니까 마이너스 6C. 여기 마이너스구나. 여기 마이너스. 자, 그 다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다 같은 식이 나와버리니까 B는 마이너스 3C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 A는 마이너스 2C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C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 A 값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해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C는 그대로 C는 그냥 C면 되는데 A는 마이너스 2C, B는 마이너스 3C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 중에서 뭐가 될 수도 있냐면 1 A, B, C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집어넣어주면 될 거고
000도 될 거고. 그럼 이거는 뭐야? 000 말고도 다른 게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 종속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래서 1차 종속인지 독립인지는 반드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보면은 알겠지만 얘는 사실 풀지 않아도 무조건 뭐는 있어요, 해가. 무조건 여기 000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 지금 00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000 말고도 다른 애가 있어야지만 1차 종속이 되는데 요거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그 세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좀 쉬었다가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서 혹시? 괜찮아?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